무부하 시험으로 철손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무부하 시험으로 철손입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단락시험이요. 단락시험. 단락시험으로는 우리가 동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던스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시험 할 때는 어떻게? 단락 전류가 1차 전격 전류와 같을 때, 단락시험 할 때는 어떨 때 구했다?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와 같을 때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부하 시험이에요. 무부하 시험. 반대죠. 단락 시험은 임피던스가 0이고요. 무부하 시험은 임피던스가 무한대입니다. 그럼 이때 뭘 구할 수가 있느냐? 철손을 구할 수가 있죠. 철손. 철손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부하 시험일 때는 언제냐? 그 무부하 시험 할 때는 전압이 전격 전압이야. 그러니까 단락 시험 할 때는 전류가 전격 전류일 때 구했는데, 무부하 시험할 때는 전압이 전격 전압일 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이렇게 그 등가회로 상해서 그래서 어떻게 단락 시험은 단락시켰잖아요. 무부하 시험은 개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용 변압기 고압측을 개방한 상태에서 슬라이드악스 전압을 조정해서 교류 전압계 지시값이 어떻게? 전격 전압값일 때, 저압측의 전격 전압값일 때의 전력계 지시가, 그때 전력이 철손이라는 겁니다. 철손. 그래서 무부하 시험은 이렇게 단락 시험과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락 시험은 어떻게? 단락한 상태에서 슬라이드 악스를 조정해서 전류가 전격 전류일 때였고, 무부하 시험으로 철손 구할 때는 개방한 상태에서 전격 전압 값일 때 전력계의 지시값이 철손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부하 손은 어떤 손실을 말하는가? 말 그대로 무부하 손실입니다. 부하가 없을 때의 손실. 근데 무부하 손실이라고 해서 부하가 없을 때의 손실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오답이고요. 답을 볼게요. 부하에 관계없이 전원만 공급하면 발생하는 손실로 히스테레시스 손과 와류손과 유전체 손 등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부하 손이라고 했을 때 전기 기기에 따라 다릅니다. 직류기, 대표적으로 직류기, 그 다음에 변압기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직류기에서 무부하 손은 기계손도 있습니다. 기계손, 뼈링에 뭐 마찰손 이런 등이 있는데, 변압기에서는 기계손이 없죠.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부하 손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답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무부하 손은 부하에 관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하가 전부하라고 해요. 전격 부하. 그 다음에 무부하, 과부하. 부하가 전격일 때, 없을 때, 많을 때 전부 무부하손은 같다는 거예요. 무부하손은 전부할 때나 무부할 때나 과부할 때나 똑같다. 근데 무부하일 때, 무부하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손실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무부하일 때 이 손실이 전부와 과부하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무부하손이에요. 그래서 부하와 관계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부하와 관계 없이 전부하든 무부하든 과부하든 전원만 공급하면 발생하는 손실로서 히스테레시스손, 우리가 뭐 pH는 KFB에 1.6에서 2.0승, 주파수와 자속 밀도 이렇게 관련이 있고, 와류선 P는 TFB의 2승. 이러한 손실은
부하와 상관없이 항상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유전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전체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부하손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무부하손을 우리가 고정손이라고 하죠. 왜? 부하와 관계없이 전원만 공급하면 발생하는 항상 일정한 손이기 때문에.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뭐다? 가변손이 있고요. 가변손의 대표적인 것이 동손이 있습니다. 동손. 그래서 손실과의 끼리 관계 있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직류기만 갖고 얘기하셔도 안 되고 변압기만 갖고 얘기하셔도 안 됩니다. 포괄적인 무부하손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되고요. 부하에 관계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원만 공급하면 발생하는 손실. 대표적으로 히테시손, 와류손, 유전체손 등이다.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연유의 구비 조건입니다. 절연유의 구비 조건을 하면은 유입식 변압기에서 절연유가 사용됩니다. 그 유입식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가 갖춰야 될 조건 봅니다. 먼저 점도가 낮고, 점도란 것은 끈적이는 거예요. 끈적이는 것이 우리가 정말 뭐 본드처럼 이렇게 하면 점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점도가 낮아야 된다. 비열 커서 냉각 효과가 클 것. 우리가 절연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냉각 효과입니다. 냉각 그다음에 절연이에요. 절연과 냉각 때문에 가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클 것. 그다음에 절연 내력이 클 거. 말씀드렸지만 절연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냉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절연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냉각 효과가 클 것, 절연 내력이 클 것. 인화점이 높고, 인화점이 높은 것은 불 붙는 온도가 높을 것입니다. 우리가 100도에서 불타는 것보다 200도에서 불타는 것이 낫죠. 그래서 불타는 지점이 온도가 높고, 응고점은 뭐예요? 응고점은 어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어는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어는 것보다 영하 20도에서 어는 것이 더 낫다. 인화점 높고 응고점 낮을 것. 절연물과 화학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절연한 물질과 화학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화학적으로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화학적 작용 없어야 되고, 고온에서 불용성 침전물이 생기지 않을까. 불용성이라는 것은 액체에 녹지 않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액체에 녹지 않는 성질을 불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온에서 높은 온도에서 불용성의 침전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고요. 뭐 암기 신공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게요. 절연유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래서 절인 이게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클 것. 비냉 그다음에 화학적 불용성. 대충 어떤 문장이 생각나시나? 예. 절인 비냉, 비빔냉면이면 절인 비빔냉면은 화학적으로 불지 않는다. 절인 비빔냉면은 화학적으로 불지 않는다 해서 절인 비냉 화학불, 절인 비냉 화학불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